자, 보유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세죠. 예. 기본적으로 몇 문제? 세 문제. 많으면 몇 문제까지? 네 문제까지. 그리고 얘는 종부세와 비교 형태로도 출제 가능하죠. 세 문제 기본.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네 문제 나올 때는 종부세와 비교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뭐 과세권자는 이미 시장, 군수, 구청장, 납세무자 별표 3개죠. 예, 뭐 거의 뭐 매해 최근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예, 특히 작년에 개정돼 갖고 예, 본래의 납세무자 4번 그죠?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기로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일 때는 누가 다 수탁자. 이거 작년 개정되자마자 곧바로 나왔네요. 자, 올해는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밑줄 각각 다른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요거 출전이 바꿀 수 있다. 뭐로? 동일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잡으셔야 되고요. 의제 납세무자 뭐 누차 강조한 거죠. 1년 내내 하여튼 납세무자는 여러분 별표 3개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납세무자, 의제 납세무자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나오면 기다렸다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나왔는데 또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통치까지 꼭 보셔야 돼. 얘는 통치까지. 지방세는 통치까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 통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주의할 거 과세견제 소유자 이거 잘 보셔야죠. 지방세법에 따라서 과세 기준 현재 어느 날 현재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되었다. 즉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었다. 그러면 도자를 잡아야 된다, 수자를 잡아야 된다. 수자를 잡아라 그 얘기죠. 도자는 팔고 떠났어. 떠난 놈은 잡는 거 아니야. 구질하게 왜 떠난 놈을 잡어? 누구 잡는가? 양수자 잡아야 되겠죠. 사람도 똑같아. 나 좋다고 오는 사람 잡아야지. 내가 좋다고 쫓아가도 도망가는 놈 잡아봐야 인생만 힘들어져. 어렵지 않아? 떠나는 놈 잡아라, 오는 놈 잡아라. 오는 놈 잡는 거 과세권자도 똑같아. 들어온 놈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떠난 놈 때리려면 잡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스키. 오빠 생각해봐. 그 오빠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랑 살고 있는 오빠 잡는 거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 뭐 연부 취득시 납세무자 꼭 보셔야 되죠. 특히 연부 취득시 납세무자, 요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때죠. 따라서 과세권자가 아니라 누구면 일반 법인이 매도자일 때는 이때는 매수계약자한테 납세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다? 매도 법인인 일반 법인이 납세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잡으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상속재산이죠. 자,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러면 상속 등기가 됐으면 누구고? 상속인 각자. 상속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상속자가 신고를 하면 그때는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고 신고가 없으면 조건이죠. 아까는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면이 조건인 거고 지금은 신고가 없으면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때는 누가 잡는 거야, 여러분? 신고가 없을 때는 주된 상속자. 요거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무자 통칭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통칭까지 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자, 토지 구분. 별표 3개짜리죠. 거의 뭐 매해 역시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근데 더럽게 어렵게 내고 있다는 게 요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 별도 3가지. 자, 일단 분리는 잡으셔야죠. 자, 분리 어떻게 배우죠?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잡으셔야 되겠죠. 이때 그 박스 바로 밑에 농지 밑줄 하나, 기준면적인의 목장용지 하나, 이 놈은 반드시 소재지에 제한을 받아서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개녹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개녹. 개녹이 아닌 기타 지역에 도시적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 전부 종합이죠. 그런데 공장용지가 기준면적 이내로서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단. 잡으셔야 돼요. 농지나 목장용지는 도시적 아닐 때 어디 있어야 되고, 개노. 공장용지는 어디 있어야 돼? 공단 안에 있어야 되죠. 특히 공단을 제외한 기타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기저면적 이내부는 어디로 간다는 거 잊지 마라. 별도로 간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농지와 다른 점이죠. 농지는 전부 어디로 가는 거야? 종합인데 공장 용지는 공단이 아니라도 기준면적 이내면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별도로 간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최근에 이제 보충해서 기타 0.2%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 이 보충은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1번, 일단 각종 공사, 공단, 협동, 조합 등이 나오면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뭐다, 여러분? 기타 0.2% 정책 분리 과세 대상이죠. 2번 이미 시험에 나왔죠. 2번 나왔네요. 연병, 염정까지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어디 갔어? 응? 안 보이는 놈이 있다? 터미널 용지 어디 갔죠? 터미널 용지가 빠져 있죠? 예. 여러분 그 16번 밑에다가 17번 제가 좀 빼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기 뭐죠? 사람이나 승객이나 승객 또는 화물 터미널 용지 요거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용지 이런 것이 바로 역시 기타 0.2%죠. 아, 거기 저기 박스에 있네. 죄송합니다. 그 0.2% 기타 조일 분리과세 대상 있죠, 여러분? 박스에 기타 조일 분리과세 대상. 거기 2번에 보시면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여객이죠. 승객이 아니라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용지 밑줄 터미널 용토지. 그런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별도에 보시면 별도에 무조건에 보시면 1번 여객이 놔두는 화물 자동차 여기 밑줄 운송사업자 여기는 뭐야 여러분? 차고용 토지야.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터미널 용지는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터미널 용지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터미널 용지는. 차고용 토지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저기 터미널 용지는 어디로 가고 0.2% 분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송사업자의 뭐 차고용 토지 운송사업자의 뭐 차고용 토지 가끔가다 질문 예전에 하신 분이 자기는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구분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자. 운송사업자의 뭐는 차고용 토지 이건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별도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용지 얘는 규모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올라가고 기타 0.2% 분리로 가고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19쪽의 맨 위 13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그랬죠 여러분. 리츠 14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뭐라 했죠 여러분? 부동산 펀드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기타 0.2%다는 거. 그래서 이 뭐 기타 솔직히 보통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은 외우십시오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 아, 이 토지가 공익사업 목적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는 무슨 토지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별도는 사업용 토지. 그래서 특히 2번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반드시 뭐에다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뭘 곱해서 용도 지역별 적용별을 곱해서 별도의 조건부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는 거야.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이내부는 올라가고 별도 초과부는 올라가는 거 무조건 종합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시가편액이 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에 미달하면서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밑줄 건축물 바닥면적 토지는 별도죠. 그죠? 근데 다음 페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합을 좀 보세요. 종합에 보시면은 박스에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시가편액의 토지 시가편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 밑줄 요거는 뭐고? 별도. 요걸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죠. 이런 거 출전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는 뭐고? 별도.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바로 뭐다? 종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 다음 중요한 게 종합이죠, 여러분. 분리 다음에 종합. 그래서 종합은 적으세요. 뭐가 아닌 거죠?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뭐다, 여러분? 종합이죠. 예. 이 종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 6, 7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죠. 특히 2번 가장 기본이죠. 기준 면적 따졌더니 뭐가 나왔다, 여러분? 초갑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야, 여러분? 종합이 왔다. 기준 면적 초갑은 나오면 여러분한테 출전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대표적인 종합이죠. 뭐죠? 지상 건축물의 토지 뭐야? 나돼지. 4번 무허가 건축물 부수 토지 역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죠. 7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의 뭐 여러분? 잡종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별도에서 작년 시험에 여기 나왔었죠. 무조건 쪽에서 보시면은 3번 나왔죠 이미. 자동차 운전학원형의 운전교습장용 토지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 그 다음에 8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원형 보존 임야가 뭔지 이미 시험에 나왔어. 고맙게도 올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만 한번 살짝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의 범위 별표 하나. 이 건축물의 범위에서 이 건축물은 상가 등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 등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해서 이내부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로 갑니다 그랬죠. 이때의 이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보면 다음 일을 포함한다 그랬죠, 여러분. 1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는 이제 건축물이 사실상 어떻게 됐는데 멸실되었죠. 근데 멸실됐지만 아직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있는 걸로 봐라는 얘기야. 있는 걸로 봐라.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1, 2, 3, 4는 동그라미 1, 2, 3, 4는 결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결론은 뭐야, 여러분? 나대지로 보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나대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바로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동그라미 3번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의 맨 마지막 밑줄 과세기류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요거 밑줄 요거는 뭐로 봐라? 나대지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는 원칙 뭐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를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나 단 뭐는 3번에 단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당한 사유 이시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요거는 뭐로 봐라? 나대지로 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요거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1, 2, 3, 4 해놓고 4, 5번에다가 이거 슬쩍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나오면 맞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0쪽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박스 바로 밑에 당구장 찾으셨나요? 자, 별표 하나, 요거. 작년 개정됐는데 아직 안 나왔죠. 작년 개정이 바로 3가지가 개정됐는데 2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 중
1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수탁자의 무슨 재산과 밑줄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거와 죄송합니다. 위탁자 거와 수탁자 거를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러니까 위탁자 거는 위탁자, 수탁자 거는 수탁자끼리만 합산 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나 재산세는 다 누가 내는가? 무조건 수탁자가. 근데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일 때는 그때는 위탁자별로 각각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합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는 1번과 2번 순서를 바꿀 수 있죠. 1번은 합산하지 않는다. 2번은 합산한다.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렸죠? 자, 위탁자와 누구 간에? 수탁자 간에, 수탁자 간에. 여기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죠. 위탁재산 갑게 누구한테 넘어가는 상태고 수탁자, 위탁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수탁자. 병에 대한 신탁재산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수탁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위탁자의 재산세는 누가 내란 얘기야? 수탁자가 재산세 내란 얘기죠, 여러분. 이때 위탁자의 별도와 종합. 그러면 수탁자의 무슨 재산가? 수탁자의 무슨 재산? 고유재산. 이거는 무슨 재산? 신탁재산이죠. 그럼 이때에 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나 종합이라도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이거는 위탁자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수탁자 거니까. 여기는 합산하고 안 하고? 안 하고야.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무슨 재산과 고유재산. 대표적인 것이 수탁자가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 그럼 위탁자가 은행한테 맡겼죠? 응? 은행한테 맡긴 신탁재산하고 은행 원래 고유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도 토지, 부동산 건물 갖고 있잖아. 그럼 위탁자의 신탁재산과 은행이라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얘들 서로 합산하고 안 하고? 안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갑거는 갑대로 별도, 갑은 종합. 이렇게 위탁자별로 구분된 별도와 종합은 어떻게 하라? 각각 위탁자별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이 신탁을 했어. 근데 신탁 재산 중에서 별도 합산과세 토지도 있고 뭐도 있더라는 얘기 여러분. 종합상과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이게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단 말이야. 수탁자 명의로 된 무슨 재산이야, 여러분? 신탁 재산이라고. 그리고 이 수탁자 명의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고유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위탁자들의 맡긴 무슨 재산과 신탁 재산과 은행 고유 재산은 서로 합산하고 안 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 별도 종합을 다 지금 현재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수탁자 명의. 그러면 이때 이 재산세는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낼 때에 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별도인 토지인 A와 B, C와 D는 서로 요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는 얘기죠. 누구 거니까 다? 위탁자 거니까. B도 있는데 B도 신탁 토지에 B의 신탁 토지에도 역시 뭐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더란 얘기야. E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어. 그러면 누구 거니까? 이게 갑이 아니라 뭐야? 을이죠. 을의 별도는 을의 별도끼리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종합은 종합대로 합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합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별도와 종합은 뭐하고? 위탁자별로 각각 어떻게 하라? 각각 합산하라. 각각 합산하라. 그런데 재산세는 누가 낸다? 수탁자가. 그러면 은행은 억울하죠. 내게 아닌 갚을 걸 누가 냈으니까? 은행이 내줬으니까 은행은 그거 내준 거에 대해서 얘들한테 어떻게 돼?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니네가 알아서 청구하라. 법은 세법은 관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 봐주셔야 돼요. 당구장.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저 결론.
신탁 재산과 고유 재산은 합산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왜? 신탁 재산은 다 위탁자꾸니까. 재산세를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내지만 수탁자 이 고유 재산과는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마라. 근데 위탁자별로 별도와 종합이 있으면 그때는 각각 위탁자별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 그 얘기 여러분. 자, 비과세. 역시 별표 2개. 종합문제로 잘 나오죠. 종합문제. 특히 국가 등의 수에서 1번과 2번 구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1번은 국가 등이 모일 때고 소유재산이고 2번은 모일 때고 사용재산이죠. 소유재산은 무조건 비과세지만 무료 사용일 때는 반드시 무슨 사용일 때만 비과세 여러분 동그라미 무료. 그러나 무슨 사용이면 유료면 과세죠. 놓치면 안 되죠. 물론 1번에 국가 등의 소유라더라도 국가 등의 소유재산이라더라도 거기 1번에 소유재산 있죠. 소유재산이라 단 국가 등의 소유재산이라더라도 단 누구한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과세권자일 거. 둘째 무슨 매매일 거? 연부매매일 거. 셋째 사용권이 무상 부여됐으면 이때는 누구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가? 매수 계약자. 그럼 그때의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부과한다고? 매수 계약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주의? 상호주의. 그래서 외국 정부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소유에 대해서 뭐 하면 과세하면 우리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얘들이 과세하는데 우리도 비과세 해줄 이유는 없잖아. 거기까지 좀 보시고요. 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문, 묘지 옆에다 적어냈죠. 뭐는 아니다.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 아니랬죠.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 아니다. 거기 도로에는 뭐도 포함된다고 여러분? 사도. 단 이때 이 사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죠. 이 사도는 누구의 통행에 공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인의 통행에 공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는 사도는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일 때 하나입니다. 자, 역시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토지에서 밑줄 전답, 과섭 및 대지는 뭐고? 과세. 그리고 전답 및 과섭 및 대지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라는 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비과세에서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죠. 그 다음 뭐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최종림이라든지 시험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비과세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공원 자연 보존지구죠. 밑줄,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비과세죠, 여러분. 그러나, 보존지구가 아니라 뭐면, 환경지구일 때는 뭐랬어? 0.07%랬죠.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죠. 이건 안 해오셔도 되겠죠. 자, 5번. 임시용 건축물인데 1년 미만은 당연히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 다음에 6번 과세는 이제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과 주택 단 옆에 적으세요. 뭐는 부속 토지는 과세라고 그랬죠. 부속 토지는 멸실되는 건축물은 비과세지만 멸실되는 건축물의 뭐는 부속 토지는 과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전이 건축물에서 끝났는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통칙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과세표준 기본적 구조 잡으시겠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시가편액 곱하기 공정시장가 비율이죠. 기본 구조 두 가지 밑줄 시가편액 밑줄 하나, 공정시장가 비율 밑줄 하나.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 구조가 몇 가지로 돼 있다고? 두 가지. 그래서 재산세 과표가 나면 빨리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 비율 나왔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공정시장가율에 빠져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때 공정시장가율은 무조건 과세 물건에서 토건은 몇 프로? 70%.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은 무조건 70%야.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야? 60%야.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고급 주택은 70%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주택이나 별장이나 다 60%죠. 특히 법인 소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라 한다 그러면 시가편액을 하는 거죠. 또 당의 재산에 담보된 뭐가 있다? 채무액이 있다. 그러면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동그라미 무슨 기준? 총액 기준. 이걸 출제는 바꾸죠. 공제한 순액 기준.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야. 채무액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 무조건 시가편액을 하기 때문에. 선박항공에는 시가편액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율 없죠, 여러분? 선박항공일 때는. 왜? 공정시장가율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부동산일 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세율. 예. 최근 21회, 23회, 24회 나왔었죠. 나왔어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꼬로죠, 꼬로. 뭐? 꼬로.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꼬로는 무조건 토지나 건축물 다 몇 프로, 여러분? 4%. 건축물 옆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토지 포함. 4% 분리과세 대상이죠? 토지는 뭐야? 4% 분리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기타 건축물, 이게 원칙이랬죠? 0.25%. 역시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주택이 제일 중요하다. 별장 몇 프로? 4%. 그리고 고급 주택을 포함한 일반 주택.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죠. 꼭 잡으셔야죠. 주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세율 적용해 봅시다. 동일한 재산에서 두 개의 세액의 세율에 대한 당연히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높은 세율. 자, 특히 재산세 탄력 세율이죠. 밑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경우. 이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이 문구가 없으면 탄력 세율은 틀린 문구입니다. 그럴 때는 밑줄 다시 뭐에 한해서?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이걸 최근에 5년간 그렇게 고쳤죠, 출전이. 그래서 당해년도에 한해서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자, 중과세율과 도시지역분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넘어가죠. 자, 주택의 과세 방법 별표 2개. 제일 중요한 게 겸용주택이죠. 어쨌거나 겸용주택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겸용주택이 나면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돼? 한 동인지 한 군지 구분하십시오라고 했죠. 한 동일 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을 보는 거죠. 무조건 주거용만 주택이죠. 근데 한 구의 건물로서 50% 이상이 뭐면 주거용이면 이때는 한 구 전체를 뭘로 보는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밑줄 하나, 다가구 주택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다 뭐로 봐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구획된 밑줄, 구획된 부분을 매 한 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특히 공동 소유할 때 주택을 2인 이상이 밑줄, 주택을 2인 이상이 이게 전제 조건이야. 밑줄 다시 공동 소유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 사람은 몇 명에 둘 다? 2명 이상이죠. 공동 소유하거나 구분 소유하거나 사람이 몇 명이야? 2명 이상.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 그래기 때문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자 동그라미 뭐한? 합산한이죠. 동그라미. 이걸 출제를 뭐로 받고? 구분한 이렇게 적어놔. 구분한. 그럼 틀린 말이죠. 합산한 과표.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주택분 산출세액은 하나야. 사람은 몇 명이라더라도 2명 이상이라더라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 하나. 적으세요. 참조. 17쪽 적으시고요. 17쪽. 17쪽 죄송합니다.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본래 납세문제 동그라미 3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경우? 다를 경우 위에 주택을 뭐 하고 있을 때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2번, 3번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건물 소유 죄송합니다. 2번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에 대해서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구분 소유하는 거죠. 이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밑줄 건축물과 토지의 뭐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시가 표준의 동그라미 이걸 최근에 면적 비율로 바꿨죠. 출제원이.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 분한 부분에서 누가 그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구분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갑시다. 역시 별표 3개. 작년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예, 역시 올해도 나오겠죠. 자, 원칙.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다, 여러분?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그래서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그랬어. 하여튼. 재산세는 어떤 경우도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과세기는 언제 여러분? 6월 1일. 아, 이런 거 모르면 일 나는 거죠. 납기, 토구, 건칠, 하반월.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면 10만 원 이하면 9월 달 나누고 안 나누고 그냥 7월 달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기분, 거기 건축물, 토지분, 건축물, 토지, 주택 묶으시고요. 건축물, 토지, 주택 이렇게 묶으시고요.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뭐 정기분, 토지 아니 건축물, 토지, 주택 세 놈 묶으시고 앞에다 뭐라고 정기분. 그리고 그 밑에에 뭐와 연결시켜야 돼? 수시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수시 있죠? 지방자치단체 중에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또는 착오등에 인하여 이미 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동그라미 뭐 수시로 동그라미 수시로. 예, 소액 징수 면제 놓치면 안 되죠.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2,000원 미만이면 뭐야 여러분? 여기는 징수하지 않는다죠.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을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 2,000원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최저한세하고 반대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통칙 내용이 있죠. 물납 바로 밑에 통칙. 거기 보시면 소액 징수 면제 있죠? 그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셔야죠.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자 동그라미 뭐 제외한 동그라미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뭐만 가지고 따진다? 재산세만 가지고 따져라. 그거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제는 바꾸죠. 병기 고지된 세액을 포함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포함한이 아니라 뭐 제외한 뭐만 갖고 따져라? 재산세만 가지고 따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보면 재산세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뭐가 표시되어 있고 도시 지역번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가세인 뭐가 있고 지방교육세 있죠. 그렇죠? 예, 요 금액이 몇 프로? 20%죠. 도시 지역분은 지방교육세 안 때려. 그래서 구분 표시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뭐는 지역 자원시설세죠. 이거는 뭐에 대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랬죠. 그래서 총액이 나와 있겠지 할게. 그러면 이때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은 뭐 갖고 따져라? 재산세 것만 가지고 따져라 그 얘기죠. 요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세 것만 가지고 소액 징수 면제 따져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소액 징수는 뭐만 가지고 따져낸다? 재산세만 가지고 따져라. 여기에 병기 고지된 뭐나 지역 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제외한 요 재산세만 가지고 따져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현황 부가 잠깐 보죠. 왼쪽 다시 22쪽. 당연한 거죠.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당연히 무슨 현황이야? 사실상이죠. 자, 신탁재산 특례가 있죠. 작년 신설되자마자 작년 그대로 나와버렸죠. 예.
스킵해도 괜찮아 올해는.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세부담 상한선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됐죠. 세부담 상한선 적어놓으세요.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죠. 세부담 상한선은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원칙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150%. 다만 주택일 때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의 소액일 때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유가일 때는 몇 프로? 110. 6억 초과일 때는 130. 놓치면 안 돼. 특히 130 기억해야 돼. 105, 110, 130. 출전이 장난친다면 6억 초과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죠. 자, 역시 부가세,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세 이래서 몇 프로? 20%.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 재산세의 20%를 가지고 지방교육세 때려라.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거, 제외한 거에 대해서만 20% 때리는 거죠. 뭐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냐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만. 자, 병기세.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지역 자원시설세는 밑줄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이 말이 붙는 거죠. 지역 자원시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뭐 나란히 적어. 이게 뭐야 여러분? 병기. 그래서 납세 고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옆에 오세요. 뭐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여러분.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꾼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자, 분납. 종부세와 똑같죠? 종부세와 똑같죠? 얼마 초과자? 500만 원 초과자. 다만 분납기한은 재산세는 며칠이지만 40월 이내지만 종부세는 몇 월 이내야? 2개월 이내. 요게 차이점이죠. 나머지 다 똑같아. 그러면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럼 여러분 700만 원 나와있다. 어떻게 내라? 700, 200 이렇게 내란 얘기죠? 500, 200 내란 얘기죠? 500, 200. 근데 만약에 재산세가 2,00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내라?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건 뭐와 똑같아? 종부세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두시는 거죠? 예. 자, 물납. 물납은 500만 원 초과 아니라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하죠. 요거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똑같죠. 모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입니다. 밑줄 모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얘는 반드시 과세관청에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죠? 분납은 승인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납은 승인사항이 아니야.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행위라고나 할까?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 물납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즉 납세의무자의 물납이라는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인 과세관청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에서 물납은 밑줄 어디 안에 있는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거죠. 밑줄. 종부세는 어디야?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이죠.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 자, 통칙상 봅시다. 통칙. 물납이 이미 시험에 나왔죠. 물납이. 자, 지방세 물납 대상이 되는 1,000만 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하라. 밑줄 1번 동일한 시, 군구 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합산해서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밑줄. 이때 2번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의 병기 고지되는 밑줄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세를 뭐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다. 즉 뭐만 가지고 따져라? 재산세만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죠. 2번 한번 시험에 나왔죠. 보시고요. 3번 그래서 저는 분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분납이. 물납은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분납은 또다시 물어볼 수 있죠. 자, 지방세 분납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따지라? 역시 어디 있는 걸로? 동일한 시, 군 구별로.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500만 초과 여부를 판단한 거죠. 이때 초과 여부는 밑줄 뭐만 가지고 따져라?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라. 따라서 병기고지되는 지역 자본세는 지방교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분납 5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뭐만 가지고 따져라? 재산세. 2번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이 되면 모두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다. 근데 적으세요.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절대 물납, 분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과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죠. 저는 뭐 기타 지방세는 뭐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2배 중과세 대상과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여러분 1번, 각각 1번. 주거용이 아닌 몇 층 이상?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는 몇 배 중과세? 2배 중과세. 그 밑에 3배 중과 대상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이죠. 요거 갖고 층수 갖고 판단해야 되네.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는 몇 배? 2배. 그럼 우리 이거 학원 건물은 몇 배짜리야? 4층 이상은 맞죠? 10층은 안 되죠. 그럼 몇 배? 2배. 근데 저쪽에 11층짜리가 있다. 그럼 몇 배? 3배. 그러나 2배나 3배짜리나 무조건 뭐는 제외한다? 주거용은 제외한다. 놓치면 안 되죠. 주거용은 제외한다. 제일 중요해. 그래서 1번, 2번 중과세 대상에서 다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주거용은 무조건 제외되는 거죠. 고층 아파트는 무조건 층수 관계이시 없이,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 등 주거용은 층수와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주거용, 중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거기 뭐, 나머지 2배 중과세 대상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쭉 많죠? 기흥년, 디글리물, 시우, 이응지어, 치읓. 묶으시고요. 다 하나같이 뭐야, 여러분? 다중시설이죠. 다중시설. 아니, 1번 2배짜리에서.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다 하나같이. 그래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화재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이야.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누가 내는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등록물에서 납세무자, 재산세 납세무자죠. 다만 2번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 주택취득세는 다르죠. 주택취득세를 지방교육세는 밑줄 가로 열고 주택취득세율의 경우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를 적용한 산출형 금액의 100분의 얼마? 20. 우리 아까 봤었죠. 주택취득세액이 몇 프로다? 10%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무조건 과표에다 몇 프로 뺀 거? 2%.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일단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는 거죠. 2%는 왜 뺐어? 요 놈은 농특세로 갔잖아. 동그랗게 또. 그래서 표준세 과표에다가 2% 곱한 거에 10%를 올려갖고 농특세로 갔고 표준세에서 2% 뺀 거에 대해서 20%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뭐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할 때에는 이때의 지방교육세는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그럼 주택 취득가액이 과표죠. 여기다 뭘 적용해서 주택 취득세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택 취득세액이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한 다음에 50% 곱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일 때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요거 뭐 주택취득세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과표에다 세율 곱하기가 세액이잖아, 여러분. 여기에다 50% 곱하기 20%가 몇 프로다? 10%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는 거 아니야? 끄덕끄덕. 그 다음에 지방교세는 뭐니까? 부가세니까 무조건 부가징에서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 자, 종부세 갑시다. 한 문제죠, 한 문제. 근데 작년에 기분 나빠서 안 나왔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지방세를 바꾸려다가 못 바꿨어. 그래서 아예 안 냈어. 올해는 그냥 그대로 국세로 나오겠죠. 이때 이 중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쨌거나 역시 3번. 특히 주택의 범위가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최근에 주택의 범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쨌거나 납세무자 별표 3개짜리죠. 자, 종부세 과세 물건 몇 가지야? 3가지. 뭐 주, 종, 별.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정부에서 오신 천사님들을. 재산세에서 다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이야? 누진세로 가진 애들이었죠, 여러분.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종합합산 할 때 종자 동그라미 하나, 별도 합산세 갈 때 별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주정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다 그랬죠. 이제 천사님이 될 날이 멀지 않았죠. 천사가 되느냐 왼수가 되느냐는 이제 10월 말이면 결판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천사야. 저는 여러분이 다 천사라고 봅니다. 어느 별에서 오신? 주정별에서 오신.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 밑줄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거 반드시 손가락에다 적어라고 그랬죠. 과세 표준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하다 그랬죠. 종부세 과세 표준 구조가 똑같다 그랬어. 똑같다. 하나같이 다 무슨 가액에서?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 6억, 5억, 80억을 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표를 다 하나같이 몇 프로 곱한가? 80%. 간단한 계산형 출제 문제 가능하죠. 특히 누구라면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 저는 올해 괜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좀 찔립니다. 별표 2개.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때는 과표를 계산할 때, 과세표를 계산할 때 6억 공제가 아니라 얼마 공제야, 여러분? 9억 공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무슨 제도가 있다?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그랬죠? 세액공제. 이게 특징이다 그랬죠?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은 2가지야. 뭐일 때와 과세표준 계산할 때와 뭐 세액공제. 이 2가지에서 특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일반 주택일 때는 얼마 공제지만 6억 원이지만 1세대 1주택 6억 원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 빼라고? 9억 원을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무슨 공제가 있다 여러분? 세액공제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누굴 말하냐? 맨 밑에 의, 26조 맨 밑에 의. 세대원 중 누구만? 한 사람만이 해당 주택을 자 동그라미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단독 소유. 적으세요. 공동 소유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단독 소유자만 인정합니다. 공동 소유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 누구만? 밑줄 1세대원 중 누구만? 한 명만. 이게 단독 소유죠.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밑줄 1주택만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거죠. 단 1주택이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 밑줄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밑줄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다음에 혼인 또는 노부모 동거봉이에 따른 동일세대원이 구성됐을 때에는 이때는 혼인 또는 최초로 합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이거 어디서 봤어? 양도소득세 똑같은 거죠.
5년 동안은 동일 세대로 본다, 각각 세대로 본다. 각각, 동그라미 각각 세대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이야. 이걸 뭘로 바꿔 출제원이 동일 세대로 본다. 그러면 1 나눈 겁니다. 바꿀 수 있어 출제원이. 그래서 특례가 나와 있죠. 과세표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공제해야 된다? 9억.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가 뺀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보유감별 무슨 공제 제도가 있다 그러면 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보죠. 별표 2개. 요건 종합문제용 대비죠. 종합문제 대비요. 그래서 원칙. 징수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원칙은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근데 예외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이죠. 어느 날 과세 기준이냐? 밑줄 재산세 과세는이죠.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도 언제가 되는가? 6월 1일.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맞는 말이죠. 재산세 과세 기준과 종부세 과세는 항상 같다. 맞다, 틀리다. 맞다.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납부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12월, 하반월, 상반월. 상반월, 10벌 깎기 적어서 상반월이야. 재산세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 이런 거 출제는 좋아한다고 그랬죠. 역시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세부담 상한선 정하나죠. 이때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주종별 구분 없이 무조건 150%죠. 단 여기는 뭐를 포함한 금액이야? 재산세, 전월세, 재산세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물이란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농특세로 내야 되죠. 밑줄 농어촌 특별세죠. 분납, 물납 묶으시고요. 인정돼 안 돼? 되죠. 분납은 얼마? 500초가. 재산세와 똑같죠? 단 2개월 이내라는 것이 재산세와 다른 점이죠? 근데 종부세, 물납, 납부세가 얼마 초가? 1000만 초가. 밑줄 국내 소재 부동산이죠. 국내 소재 부동산. 재산세는 시군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무 절차 규정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 비고 무슨 세? 당해세. 당해세. 그래서 법정 기일 전에 설정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도 항상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했죠. 별표 하나. 초창기 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비교 확인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자, 여러분 요거 갖고는 조금 힘들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요거와 같이 문제풀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요거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요거와 같이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 한번 저한테 좀 시간 좀 내주셔갖고요. 그래서 요 이론과 문제를 같이 한번 꼭 정리해서 세법 13개 이상 맞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남은 기간 꼭 좀 정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하여튼 장시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반드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